자, 이제 문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영상 한 편이면 여러분도 먹을 만큼은 잡아온다. 마누라한테 혼나지 않을 만큼의 문어는 잡아올 수 있다. 보증드립니다. 한량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양. 이제 문어 시즌이 돌아왔네. 벌써 돌아왔네요.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7월 9일날 남해 금어기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물량의 문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거의 다 빠졌고요. 지금부터 가는 사람이 정말 선수예요. 남들이 부대기로 잡아갔는데 우린 뒤늦게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잔잠산 60마리, 70마리 잡아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잡아온 거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내려가니까 그렇게 많은 문어는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선수입니다. 자, 먹을 만큼만 잡아오자는 생각으로 자,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문어 낚시를 처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낚싯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길이는요 1m 70에서 1m 90을 넘지 않습니다. 전 그게 굉장히 좋아요. 몸에 딱 맞아요. 제 키가 180 이상, 죄송합니다, 170 조금 넘어요. 신체 조건에 따라서 낚싯대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상에서 너무 짧은 거 쓰지 마세요. 170에서 190 사이에 문어대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어대는요 휭새가 있는, 총 길이를 10으로 나눴을 때 이게 얼마큼 휘어지냐를 따라서 8대 2냐 9대 1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9대 1은 대부분 갑오징어 잡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문어도 9대 1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요거는요 9대 1 같지만 8대 2입니다. 정확하게. 자, 문어 때는 전 두 가지 세팅합니다. 하나는 빡대가 뭐예요? 강한 대. 그 다음에 약간 연질 대 두 대를 같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비대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요, 남해도요 통영 다르고 구흥 다르고 삼천포 다르고 여수 다르고 그 나머지 지역이 필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여수도 연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갈이 작게 깔린 데가 있고, 큰 자갈이 깔린 데가 있고, 여가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모래라든가 이런 지형이 상당히 다르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낚싯대를 그날 배마다 달라요. 선장님이 데리고 가시는 데가 거친 데를 많이 데려가시는 선장님이 있고요, 연한 데를 좀 데려가시는 선장님이 있고, 각각 좀 달라요, 배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수를 내려갑니다, 이번. 그래서 그렇게 세팅된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좀 빡대입니다. 빡대. 강한데요. 문어대는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두 번째는 릴이죠. 릴을 뭘 선택할까요? 문어 전용 릴은 낮은 기압비가 좋습니다. 4점 몇 대 몇, 5점 몇 대 몇, 이런 게 좋습니다. 뭐 6점대, 7점대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갑오징어 잡거나 쭈꾸미 잡을 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릴은 그냥 문어 전용이 많아요. 뭐 드랙력 보면은 뭐 5 이상이 무조건 돼야겠죠. 요즘은 뭐 드랙력이 엄청납니다. 뭐 9, 10, 뭐 막 쭉쭉 넘어가요. 이런 거 같은 건 굉장히 세죠, 릴 같은 거는. 그래서 저는 릴은 낮은 기어비를 쓴다. 그리고 핸들은 파워 핸들이겠죠. 이렇게 파워로 된 거를 사용을 해야 쉽다는 얘기죠. 라인은 뭐 쓰느냐? 저 같은 경우 요번에 이걸 썼어요. 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거 13마사를 한번 썼어요. 상관없어요. 8합사 쓰든 4합사 쓰든 13마사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문을 딱 당겼어요. 당기는데, 당긴다. 그런데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라인 트러블이에요. 라인이 거치면은 여기 올라올 때요, 가이드링 같은데 쓸리는 소리가 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13마사는 괜찮냐? 소리 13마사 쓰면요 들려요. 똑같이 들려요. 하지만 더 약간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 라인을 좀 가는 김에 이걸로 갈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자, 라인은 뭐 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까요? 몇 호요? 저는 항상 2호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군산권이나 여수권 같은 데나 물 있으면 세고, 그 다음에 봉투를 무겁게 운영해야 될 경우는 3호짜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3호짜리 쓸 때는 낚싯대도 어떻게 써야겠어요? 빡대 써야겠죠. 그죠? 요 세팅이 가장 강하게 되면 낚싯대도 강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삼천포는 이제 수심이 낮고 물이 좀 약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질대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웃줄에 약간의 연질대, 낚싯대, 문어대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 약간의 연질대, 그걸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천포권이에요. 봉돌이죠. 봉돌은 문어는요 20호에서 40호까지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래. 난 20%, 25만까지 직권에 썼는데 무슨 소리냐? 저기요. 20에서 25는 30%거든요. 여수 있잖아요. 20% 넣는다고요? 여수에서 화태대 같은 밑에서, 대교 밑에서 20% 넣는다고요? 이거 안 해보셨구나. 입니다. 거긴 40% 이상이에요. 50% 왜 안 가져가냐면요. 20%짜리하고 30%짜리 플러스면 50% 하냐. 그냥 다세요. 뭐해도 50%짜리 또 가져가. 저는 요번에 여수 가는데 그냥 운영할 게 30%에서 40% 운영할 거예요. 제가 만약 3,000% 간다. 그럼 저는 25를 주력으로 쓸 거예요. 항상 그렇게 써왔고요. 3,000%에서 30% 이상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쪽 필드는 그래요. 봉투를 20%에서 40%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 주력 봉투를 좀 많이 가져오면, 그 다음에 봉투는 제가 보기에 한 30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나는 하나도 안 저기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밑걸림을 겁나면요, 고기 못 잡습니다. 제가 항상 낚시할 때, 방송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밑걸림 없는 데는 고기도 없습니다. 예, 봉돌을 갖다가 뭐 다이아몬드 봉돌을 써라, 무슨 키다리 봉돌을 써라, 뭐 반장이를 감아서 써라, 뭐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 봉돌을 써라 그러는데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봉돌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세요. 예. 애기 들어갑니다. 애기. 저는 이번에 애기를 안 샀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쓰겠습니다.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달아 쓰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항상 채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채비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금동이 넣고, 색동 넣고, 이렇게 고추장 넣는 채비를 가장 많이 하고, 제가 뭐 작년에 찍은 영상에서도 또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채비가 기성채비도 있고요. 뭐 별의별 채비가 다 있는데, 저는 보시면은, 이게 1호 펜들이에요. 1호나 2호나 3호나 펜들에다가 이렇게 요 중간에요. 이렇게 위에, 여기에다 저는 이렇게 달거든요. 이게 지금 8호입니다. 8호. 바로 7호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1호도 2호, 3호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봉돌을 이렇게 거는 스타일을 저는 가장 선호하고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1호 핀도레예요. 거기다가 핀도레 같은 거 있죠. 양핀도레 말고 핀도레를 이렇게 직접 걸어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걸어서 이거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여기다가 양핀도레를 걸어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기성채비 있잖아. 반짝이 달린 거, 이런 거를 쓰시는 분도 많고요.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에 맞는 채비를 써야 된다. 뭐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저는 그런 말 못 하고요. 자, 확실한 건요. 문어가 밑에 있으면요. 대가리 까면 어느 채비도 잡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진실이에요. 뭐 이거 썼다고 해서 문어가 잘 물고, 뭐 저거 썼다고 해서 문어가 안 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대가리 까면 무조건 문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액션이 좋으니까 문어가 또 저기요. 문어는 욕심이 많아서요. 지 앞에 있는 건 무조건 호기심 때문에 잡아당기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뭐가 와도 뭐 다리를 싹 감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문어 대가리 쪽에 채비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애기 어떤 걸 쓰는 것보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뭐 양핀돌에서 이렇게 액션이 잘 나와서 그걸 잘 물고 바닥에 닿아서 다니니까 안 오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예민한 가비 같은 애들은 적용이 많이 되는데 문어는 그다지 뭐 해본 결과 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땅에 가라앉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평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수평 잡아.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되겠네. 하나는 땅에 긁고 하나는 떠다니게. 그지?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애기 세팅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조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잡는 방법이 있겠지. 자, 잡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흔드는 거, 흔들이. 털털이 흔들이. 흔들이 방법이에요. 바닥을 찍었어요. 이 봉돌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애기만 출렁출렁하게 툭툭툭툭 잠깐 스테이 툭툭툭툭 잠깐 스테이. 자, 여기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뭐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살짝 당겨보고 흔들다가 당겨보면 툭 걸리면 잡으면 되지 무슨 스테이냐. 처음에 문어 많을 때는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잡으면 돼요. 근데 문어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지금 이렇게 갈 때는 스테이 없으면 못 잡습니다. 정말 못 잡아요. 모든 낚시의 기본은 스테이예요. 안 멈추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문어가 바글바글 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툭툭툭 떨다 싹 당길 때 그것도 스테이가 되는 거예요. 끄는 것도 스테이예요. 털다가 슥 들어볼 때 그게 스테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스테이 없이는 어떠한 물고기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량입니다. 어떠세요? 동감? 그러면요 흔들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몇 번을 흔들어주냐? 그냥 흔드세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그냥 툭툭툭툭툭. 잠깐 섰다가, 툭툭툭툭. 잠깐 섰다가, 살짝 들어본다? 무게감 느낀다? 그러면은 쭉 뽑습니다. 자, 뽑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쭉 뽑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쭉 당긴 다음에, 바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안 됩니다. 원래 문어는요, 한번 쭉 뽑아줘야 돼요. 이만큼. 뽑아준 다음에 줄 정리하면서 파지하고 그대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펌핑도 안 되고요. 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이렇게 흔들다가, 이거 분명 문어야. 바로 갑니다. 바로, 그럼 갑니다. 그냥 걸려요. 그러면요, 나중에 문어 끌어올리는 거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어가? 저기에 요 끝 다리에 이렇게 걸쳐 옵니다. 끝에만 이렇게. 그러면요, 최소 좋으면은 끌어올리는데 떨어집니다. 10마리 중에서 3마리는 무조건 떨어뜨려요. 그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다른 영상에 그런 말은 있었을 거예요. 줄을 줘라. 낚싯대를 줘라. 줄을 좀 더 줘라. 그거 안 하시면 안 돼. 선수들은 다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봐봐요. 자, 툭툭 털었어. 딱 끌었는데 걸림인지 뭔지는 몰라요. 저도 그게 바위에 걸린 건지 무는지 몰라요. 걸림이 있어요. 그때 낚싯대를 한번 쭉 앞으로 쭉 찔러넣게 하든지 아니면 썬바를 누르고서 한번 쭉 줄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줄을 여기줄을 정리하고 쭉 뽑아요. 이만큼 뽑아. 응? 뽑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바로 가보시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그러겠죠. 난 그렇게도 많이 잡는다. 뭐 그렇게 나는 많이 잡으니까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난 그렇게 하겠다. 하세요. 하시면 돼. 그 소중한 문어. 1시간 동안 디젤하고 안 나오는 문어 간신히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뚝 떨어져. 환장하는 거지. 하실 분은 하시고 마실 분은 마셔도 됩니다. 콩콩이가 있어요. 자, 콩콩이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제 콩 찍고 넘겨서 콩 찍고 아니면 콩 이것도 스테이 해주셔야 돼요. 잠깐 너무 길게 해주는 게 아니라 통통통 기다렸다가 또 통통통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 앞에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콩콩콩 한 다음에 살짝씩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끈적하면요, 딱 뭐 걸린 것 같으면 아까처럼 낚싯대를 쭉 찔러 넣든지 아니면 줄을 한번 쭉 줍니다. 이렇게 쓱. 이게 땡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쓱 하면 줄이 쭉 가잖아요. 이게 썸머 내리면은 쭉 풀리잖아요. 이만큼 올려주신 다음에 줄을 해소하고 한번 살짝 들으면 걸려있으면 그때 쭉 바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거 강조하느냐. 문어가요. 제가 수중 영상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문어 잡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문어가요, 밑에 숨어 있다가 문어는 다리로 살짝 얘를 이렇게 감아요. 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싹 당기더라고요. 당기면서, 자, 당길 때 봐봐요. 여기 당길 때 그 감 좋고 난 이렇게도 많이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기는 거예요. 그때 그냥 쭉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간신간신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문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끌어 잡아당긴다. 자, 걸렸어요. 그러면은 봐요. 줄을 딱 주잖아요. 줄을 딱 줘버리면 얘 문어가 싹 감는단 말이에요. 몸쪽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몸쪽에 딱 박히잖아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줄을 주는 거예요. 줄 주는 거 겁내 중요해요.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재수없게 잡는 사람은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 한두 마리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하는 게 있죠. 끌기. 던져서, 그러니까 내 지역 바로 앞에 문어가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요, 좋아야 돼요. 바닥이 볼이라든가 볼이라든가 딱 알잖아요. 바닥 찍은 다음에 싹 당겨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드래깅을 싹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잡는 사람들은 저보다 진짜 더 잘 잡고 더 잘 잡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때 장원을 좀 뺏겼는데 그분은 진짜 거의 드래깅이에요. 넣고 툭툭 들어준 다음에 드래깅 싹 들고 잡고. 그때요, 다른 분들 다 조과가 5에서 7마리 때 그분은 20몇 마리 잡더라고요. 정말 잘 잡다.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웃기잖아요. 어디서는 흔들이 하고 어디서는 뭐 콩콩이 하고 어디서는 드래깅을 하고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 그런 걸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드에 따라서 다르다. 섞어 써야 된다는 얘기요. 필드에 따라서. 작업바 같은 데 드래깅 했어요. 다 걸리지? 바위 큰 거 있어요. 드래깅 해봐. 바위 사이로 다 걸려버리지. 여기가 다 끊어지지.
거기서는 하면 안 되지. 거기서 뭐 해줘? 그냥 툭툭 넘겨서 콩콩이 툭. 아니 필드 좋은 데서 이렇게 콩콩콩 찍는 게 콩콩이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괜찮긴 한데요. 그거보다는요. 그런 데서 필드 좋은 데서 그냥 드래깅이 훨씬 좋아요. 콩콩이보다. 자 드래깅 하다가 툭툭 털어주다가 툭툭툭 털어주다가 스테이 했다가 한번 들어보고. 자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건데요. 필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액션을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렵죠. 나도 어려워요. 배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죠? 물은 여기 있고 배는 흘러간다. 그럼 어떻게 되고 그냥 있으면 걸려요. 한번 들어줘봐요. 이렇게 툭툭 털어줘. 이렇게 하나 둘셋넷 툭툭툭툭툭툭. 자 털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안 털립니다. 라인을 치는 거예요. 이 라인을 툭툭툭툭 이렇게 치는 거지 낚싯대만 흔드는 게 아니라고. 이 상태에 이렇게 텐션이 들어갔잖아요. 예? 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슬렁은 생기죠. 그때 툭 다시 잡아주고 툭툭툭툭툭툭툭툭 그러면 밑에 애기가 뭉뚫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덜썩 그리고요 넘어서 이게 줄이 막 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류가 세잖아요.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얘가 다 액션 잡아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안 가거나 할 때나 그럴 때 줄이 밑으로 바로 직선으로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툭툭툭툭 하고 쓱 들어보고 콩콩이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 돌이 여가 있어.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콩 이렇게. 그리고 대교 밑에 같은 데는요 다 바위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넣어서 긁으면 바로 걸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던져시오네. 땅 닿았어요. 자 살짝 이렇게 들어봐요. 걸리네. 그럼 넘겨요. 자 또 걸리네. 넘겨요. 배가 쭉 흘러가고 이런 돌 사이로 채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바위 사이에서 문어가 땡겨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 조법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게 대교 밑에서 흘리면서 무거운 봉돌로 이 바위 사이사이를 넘겨갈 때 정말 거기서는 레벨 차이가 나요. 거기서 잘 잡는 분이 진짜 고세요. 거기서 다 끊어먹고 걸려먹고 하는데 그분들은 한참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좀 낚시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 잡아내요. 그 사이사이 넘기면서 툭툭툭 넘기면서. 그게 선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됐고요. 제가 이번 목요일날 내려가는데 여수로 내려가거든요. 그 필드에 가서 필드 잡을 거 아니에요, 문어를. 그러면 이 필드는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잡았다 하는 거는 그때 그 방송분에 제가 자세하게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잘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저 정도만 해도 먹을 만큼은 잡아온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도 한 배에서 좀 방구는 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5분만 조금 따라준단 말이죠. 얼큰이 한량이로구나. 그냥 좀 해본 다음에 무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지. 본인이 밑걸림이라고 해서 막 뜯어내버리면 빨판 다 뜯겨놓습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